퇴직 후 누구나 재취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력서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력서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퇴직자들에게 주는 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아마 기사에서도 천장의 이력서를 썼다, 그리고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쉽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시니어들도 굉장히 많은 이력서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사에서 50대는 그나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60이 되면 그 전에 있던 일들이 완전히 무시될 수 있는 것이,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나이가 들면 부딪히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이력서고요. 이러한 이력서를 무수히도 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시니어들, 퇴직자들의 일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98년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고위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니까 그때 당시에 CV라고 하죠. 그래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상당히 고위직이었고 상당히 준비도 잘 돼 있는 분인데 왜 이력서를 잘 쓸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답변은 하나의 일상이고 자기의 현재의 과업과 자기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듯 이력서는 자기의 삶을 남기는 기록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SNS에 글을 올렸을 때 그것을 먼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남기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기록을 했는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중요한 삶의 중요한 지표와 중요한 가치를 담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의미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특히 퇴직자들이라면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 습관을 남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처음 취업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IMF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특히나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였고 인문계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취업의 문이 꽁꽁 닫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취업이 절실했기 때문에 1000장 이상의 이력서를 남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온갖 장소에 맞지도 않는 곳에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배를 만나서 그 선배의 조언 대로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가야 할 회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앞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당 본부장께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3시간 이상을 기다린 것 같은데요. 그러한 현상의 독특함을 느낀 본부장께서 저는 다행스럽게 들어와서 면접을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면접을 통과하진 못했지만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후에 내가 인턴십을 쌓고 그 회사에 처음부터 팀장으로 입사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퇴직자를 위한 이력서 쓰는 것과 팁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먼저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 시대에 맞는지, 특히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가진 스펙과 그런 능력, 경험과 맞는지, 무엇보다 그 원하는 구직하는 회사가 구인하는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보는 현실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삶의 2막, 3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웰다잉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의 소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이 일이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인지, 제가 마치 어린 시절에 맞지도 않는 곳에 1000개의 이력서를 남발했던 것과 같은 일들은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원을 할 때는 굉장히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이러한 것들이 쉬운 일들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시니어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기기사, 목공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단연간 노력을 해서 그 전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현장에서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꺼리는 경험, 그래서 그 현장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없었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연습을 인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봉사한다든지 하면서 경험을 쌓고 동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경비인 경우도 요새 스펙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경비인 경우에도 튼튼한 몸, 건강한 몸 이런 것과 함께 그 다분히 필요한 지식과 그러한 자질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요새 최근 아파트 수일수록 어떤 보안업체의 이미지를 띤 젊은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니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부분조차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NGO 활동에 있어서도 최근에 NGO 지원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회생활을 훌륭히 하신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런 속에서 자기가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정확히 검토하고 부족하다면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채우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창제의 길을 가시는 선배님들도 계신데요. 무려 10년 넘게 그 길을 묵묵히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직이라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퇴직자가 이력서를 잘 쓰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 구인을 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찝어서 그것에 맞는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가 자격증이라든지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6개월 이상을 해보고 그 이상을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단순한 지식과 왕년에 일했다는 자부심 가지고 했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때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퇴직자에게 이력서는 삶의 기록의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중단된 그 기록을 SNS도 올리지만 이력서를 통해서 자신을 곱씹어보고 반성하고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50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50년 이상의 삶이 남았고요. 60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40년 이상의 삶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마치 젊은 시절 이력서를 쓸 때처럼 더 목표 지향적으로 자기의 소명과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그런 관점에서 차분히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